grinning like his mama never gave a man a shot. So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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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the same thing. You got me going, ooh, if I belong to you, all the things that I would do, if I belong to you, if I belong, if I belong, if I belong to you. 오늘 보실 모델은 랜드로버의 상당한 인기 모델이죠. 특히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레인지로버 이보크인데요. 올 뉴라는 이름을 달고 돌아왔습니다. 디자인으로 본다면 상금 모델 레인지로버의 그런 분위기를 가져가면서도 어떤 컴팩트 SUV만의 세련된 느낌을 살린다는 점이 좋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실내 분위기가 너무나 좋게 다가옵니다. 실내에서만큼은 정말 고급차의 느낌이 물씬 나죠. 자, 그런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보크가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이보크는 2011년 출시된 이래 전 세계 시장에서 75만 대가량 팔렸습니다. 특히 디자인으로 유명해 세계 시장에서 200여 개 이상의 상을 휩쓸기도 했습니다. 디자인은 1세대 모델을 기초로 하는데요. 그릴이 화려하게 변하고 램프가 한층 슬림해졌습니다. 헤드램프는 수십 개의 LED를 활용해 상대방에게 눈부심을 주지 않으면서 멀리까지 비춰줄 수 있는 매트릭스 LED인데요. 야간 주행이 편해졌습니다. 방향 지시등에는 애니메이션 효과도 있고요. 측면 실루엣은 쿠페를 떠올립니다. 독특한 루프라인 덕분인데요. 휠은 20인치이며 스포티한 느낌도 큽니다. 도어 핸들이 보이지 않죠? 자동 전개 방식을 사용한 덕분인데요. 이 방식은 레인지로버 벨라에서 처음 쓰였습니다. 후면 디자인도 기존 모델과 비교해 세련돼졌죠. 얇은 리어램프와 매끈한 테일게이트, 범퍼 등도 멋스럽습니다. 실내에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최신 스타일의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고 계기판에는 12.3인치, 센터페시아에는 10인치 크기의 디스플레이가 장착됩니다. 센터페시아 하단도 디스플레이 형태로 조작하는 방식인데 해상도가 좋네요. 계기판이 보여주는 정보도 다양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다만 다른 랜드로버 모델들처럼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 냉각을 위한 팬 소음이 큰 편입니다. 시트는 평이합니다. 통풍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부분이 아쉽네요. 20mm가량 늘어난 휠베이스는 뒷좌석 공간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시트 등받이 안쪽을 오목하게 만들어 레그룸도 넓혔습니다. 하지만 실내 지붕에 손잡이가 없다는 점이 이상하죠? 트렁크 공간은 수치적으로 기존 모델보다 커졌는데 체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잠시 신형 이보크가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눈에 띄는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샤크핀 안테나에 장착된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리어뷰 미러로 보여주는 클리어 사이트 룸 미러가 적용됐습니다. 캐딜락을 통해 봤던 기능이죠. 사각지대 없이 후방 상황을 볼 수 있어 좋습니다. 대신 초점 변화가 커 눈이 쉽게 피로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라는 기능도 있는데요. 차량 앞부분을 보여주는 기능으로 오프로드 주행이나 좁은 주차 환경에서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테스트하는 퍼스트 에디션에는 빠져서 아쉽네요. 오프로드 주행을 위한 기능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주행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터렌 리스폰스 2, 오프로드 저속 크루즈 컨트롤인 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도 갖추고 있고요. 엔진룸도 오프로드를 위한 설계가 반영돼 도강 깊이는 100mm 깊어진 600mm까지 대응합니다. 정차 및 재출발까지 지원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고 및 방지, 자동차와 보행자는 물론 자전거까지 인식하는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 제동 시스템, 사각 및 후측방 경고 기능도 갖췄습니다. 하지만 차로 중앙 유지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아쉬운 부분이죠. 1세대 이버크는 랜드로버의 아이콘으로 자리했는데요. 2세대 모델도 랜드로버의 미래를 제시해줄 능력을 갖췄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랜드로버 올뉴 레인지로버 이버크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임시적으로 자세 제어 장치는 해제를 해봤고요. BMW처럼 DSC란 이름으로 불립니다. 자, 한번 달려볼까요? 가속 페달을 밟고 엔진의 힘을 쭉 올려나가고 있을 때 사실 시원스러운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선 수치를 한번 볼까요? 최고 출력은 180마력, 최대 토크 43.9kgm로서 어찌 보면 배기량 대비 토크 쪽에서는 경쟁력이 있는데 그와 같은 토크가 앞쪽에서 상당히 많이 몰려있고 뒤쪽에서는 다소 좀 빠지는 느낌이 짙기 때문에 이 가속 성능 부분에서 특히 RPM을 계속적으로 써가는 환경에서는 만족감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속 페달을 한 3분의 1 혹은 2분의 1 정도 밟는 상태, 저 RPM에서의 토크를 어느 정도 쭉 하고 이끄는 환경, 이때는 고속이 됐던 아니면 저속이 됐던 상당히 편안한 그런 운전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때문에 일상에서 어떤 아쉬움이 없다는 점은 상당한 장점이 됩니다. 즉 차가 달리고 있는 환경에서 뭔가 갑자기 추월을 해야 될 때 이때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면 이 가속의 변화가 다소 편리하고 RPM만 높아지면서 소음난 이렇게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요것은 이제 엔진의 특성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 일상에서는 편안한 그런 가속 정도를 토크를 기반으로 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번 파워트레인의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자, 현재처럼 속도를 대폭 낮추고 아마 가다서다 하는 그런 구간이 되겠죠. 이렇게 차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환경에서 대부분의 차들은 여기서 연비를 상당히 까먹게 되죠. 하지만 이보크는 이런 부분에서 5% 이상의 연비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그에 대한 얘기를 김선우 기자에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랜드로버도 신모델을 통해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추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는 출시되지 않았지만 신형 이보크에는 3기통 엔진과 전기 모터를 결합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추가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번 이보크에는 또 다른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습니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인데요.
잠시 하이브리드를 다시 한번 구분을 해 볼까요?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이 가능한 풀 하이브리드 혹은 스트롱 하이브리드가 있고, 전기 모터가 엔진을 도와주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나뉩니다. 풀 하이브리드에는 엔진이 전기를 만들고 이 에너지로 바퀴를 굴리는 직렬형,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모터가 자리하는 병렬형,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친 직병렬형이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하이브리드는 바로 여기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다시 한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개념은 이렇습니다. 일반 승용차가 사용하는 전압은 12V인데 이것을 4배로 올려서 48V로 만들면 자동차의 많은 부품을 모터가 대체할 수 있고 또 연비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개념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자동차의 시동을 켜주거나 발전을 시키는 스타터 제너레이터 잘 아시죠? 12V 자동차 기준으로 평균 4마력 정도를 발휘합니다. 이 모터가 4배의 전압을 활용하면 마력과 토크도 4배 높아지게 되는데요. 자동차의 시동을 켰다 끄는 것은 물론 엔진에 추가적인 힘을 더해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솔린이나 디젤 모두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할 때 연료 소모가 가장 많은데요. 이때 전기 모터가 힘을 더해서 엔진이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연비가 높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속도를 줄일 때는 에너지를 회생시켜서 배터리를 충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보크 같은 경우는 속도를 줄일 때 시속 17km 이하부터 엔진을 멈추게 만들어서 연료 소모를 추가적으로 더 아끼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장점은 큰 개조가 필요하지 않고 부품 가짓수도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최소한의 추가로 최대한의 효과를 보기 좋은 구조인데요. 하지만 풀 하이브리드처럼 모터 스스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거나 연비를 대폭 높이는 데는 제한적이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테스트 모델은 국내에서 하이브리드 모델로 인증을 받았죠. 하지만 2종이나 3종 저공해 자동차 인증은 받지 못했습니다. 네, 다소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컨티넨탈 같은 경우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터의 출력을 최대 40마력까지 높여서 모터 스스로도 부분적인 주행이 가능한 48V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개발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 하이브리드가 더욱더 많이 발전하겠죠? 네, 변속기는 제규어 랜드로버도 타사가 만들기보다는 이제 잘 만드는 회사의 것을 가져와서 튜닝을 해서 쓰는데, 현재 것이 어떤 그 반응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큰 경쟁력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편안한 승차감을 위한 이런 부드러운 것들을 조성해주고 있고, 기어비 자체도 디젤 엔진과는 잘 매칭이 되도록 만들었고, 현재는 이제 레버를 잠시 당겨서 스포츠 모드로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이때의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는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이 변속기 셋업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없다, 이렇게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버 역시도 손에 이렇게 잘 감기는 타입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예전 제규어 랜드로버가 사용했던 돌출형 이 다이얼이 처음에는 좀 괜찮은 것 같았는데 쓰면 쓸수록 뭔가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현재는 일반형의 레버를 갖게 됐죠. 네, 오히려 이쪽이 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보크의 가속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제조사 발표 수치보다는 다소 좀 처지는 그런 모습이죠. 네, 10초대 후반 정도를 보여주는데 아무래도 현재 이보크에 장착된 이 무거운 휠이 상당한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잠시 타이어를 볼까요? 235mm
A급의 너비를 갖고 있는데 휠의 직경은 무려 20인치로 맞춰져 있죠. 아무래도 외적인 면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효율성 부분이 떨어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서스펜션 아래쪽에 무게가 늘게 되면 이건 동력 부분뿐만 아니라 이 제동 능력에도 조금은 아쉬움이 될 때가 있는데, 그렇다면 제동성도 먼저 알아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41m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 거리를 본다면 이 최단과 이 평균 사이에서 수치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신뢰도 측면에서는 이점이 있었는데, 후반 테스트로 넘어가면서 43m를 윗도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만큼 제동 시스템에 대해서 약간 더 여유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의 이 차량이 마일리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한 지금 2000 언저리 정도인데, 요즘 그 기자용 시승차는 2000 정도면 거의 새 것인데요. 네, 대부분 브레이크를 안 밟아서 그런지 브레이크가 너무나 새 것과 같은 컨디션을 내는데, 어쨌든 길들이기가 조금 더 잘 이루어진다면 이보다는 약간 더 수치적인 성능이 개선될 여지도 있습니다. 여담인데 이 차가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시승차의 스케줄이 매우 널널합니다. 뭐 다른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짧게는 정말 한 달 이상, 뭐 보통 이제 2달도 기다려야 되는데, 요즘 기자분들은 뭔가 이 어떤 조회수에 득이 되지 않으면 뭐 이렇게 시승도 안 하고, 뭐 덕분에 저희는 너무 여유 있게 이렇게 시승을 해서 좋긴 하네요. 네, 뭐 이렇게 업계 디스였고요. 자, 핸들링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약간은 아쉬움이 커집니다. 자, 이보크라고 했을 때 전세대 모델도 그렇고 현세대 모델도 이 레인지로버 라인에서는 상당히 다부지고 잘 달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죠. 하지만 실제 이 모든 내용들은 다 컴포트 쪽에 맞춰져 있습니다. 때문에 핸들링도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돌려보면 되게 예민하게 움직이는데? 라고 느끼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스티어링 기업이 때문에 그런데요. 스티어링 기업이 이렇게 돌려보면 딱 2.5회전으로 맞춰놨습니다. 때문에 다른 SUV를 타다가 이보크로 오면 와, 핸들링 좋은데? 라고 착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제 스티어링 기업이가 만드는 현상일 뿐이고, 실제 이 핸들링 이런 특성으로 놓고 보면 서스펜션 자체가 이렇게 좀 무른 편이기 때문에 날카로운 맛은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봐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랜드로버 모델들이 단순하게 온로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프로드까지를 감안하고 있죠. 특히나 랜드로버가 만든 이 터레인 리스폰스 시스템, 현재는 이제 터레인 리스폰스 2로 불리는데, 이 시스템이 갖는 경쟁력은 분명히 충분합니다. 물론 일상에서 그냥 뭐 이용할 때는 항상 노멀 모드에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의 필요성이나 어떤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긴 어렵겠지만, 적어도 갑작스럽게 험로에 빠졌을 때, 사실 국내에서는 그런 경우가 드물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하다가 정말 진창에 빠졌던 적도 있고, 이 눈 속에 파묻혔던 적도 있는데, 이때 상당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이 터레인 리스폰스 시스템, 단순히 놓고 보면 그냥 네 바퀴 굴러가는 SUV들 상당히 많죠. 적어도 제기어 랜드로버 요즘 욕도 많이 먹고 있는데, 적어도 이와 같은 시스템에 대한 노하우, 이런 특별한 만큼은 정말 칭찬을 해줄만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과거에 이제 랜드로버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찝도 성능이 좋지만 그런 어떤 그 사륜구동의 성능을 느낄 수 있으면서 이와 같은 고급스러운 실내 분위기를 갖고 있는 차가 없었거든요. 그 때문에 이 랜드로버가 가치를 바랬는데, 지금은 이제 너도 나도 타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시내 주행이나 일상에 맞춰지다 보니까 이런 어떤 사륜 시스템이 갖는 가치들이 많이 희석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제조사가 갖춘 최고의 노하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포르쉐를 타는데, 포르쉐 엔진을 비롯해서 다 잘 달리기 위해 만들어졌죠. 이걸 가지고 동네 마트만 마실 간다, 이렇게 되면은
시끄럽고 승차감 나쁘고 여러 가지 아쉬움이 커질 수 있죠. 각각의 이 차들이 자랑하는 그런 본질적인 장점도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도 봐주시면 좋겠네요. 자, 코너링 퍼포먼스는 당연히 떨어지는 편인데요. 타이어 자체도 피렐리의 스콜피온 시리즈가 사용되는데 드라이 상태, 그 마른路면에서의 소위 이제 접지력이라고 하죠. 이 성능 자체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 타이어 역시도 다양한 노면에 대응하기 위한 이런 타이어를 기초로 하는 만큼 본격 오프로더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떤 그 여러 노면을 만났을 때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레인지로버 라인의 막내 이보크가 갖는 매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코너링 때 조금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뭐 한계가 낮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 가령 현재처럼 급박하게 뭔가의 조작을 하고 났을 때 다시 해볼까요? 막 후반에 이미 상황 다 종료됐는데 급제동을 하고 DSC는 브레이크 제어하면서 꾹꾹거리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떤 SUV로서 그 전복을 예방하기 위한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자세 제어 장치의 세련미가 상당히 지금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급박한 상황에서 안전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서는 문제는 없지만 그런 세련미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후반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위험한 상황도 만들 수 있는 만큼 제규어 랜드로버 엔지니어분들이 이런 부분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네요. 자, 승차감은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부드러움이라는 것이 상당히 잘 느껴집니다. 특히 이 대중 브랜드의 SUV를 타다가 넘어오면 그래도 제규어 랜드로버가 그래 니네 확실히 이런 거 보니까 프리미엄은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제 특정 조건 뭐 가령 한 시속 60에서 70 60에서 한 80 이때 약간 조금은 둔탁한 그런 노면을 넘어갈 때 프론트 서스펜션에서 처리하는 그런 세련미가 떨어질 때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매번은 아니고 이제 특정 조건에서 느낄 수 있고 대부분의 환경 95% 이상에서는 특히 이제 뭐 매끈한 노면 같은 데서는 더더욱이 이 편안한 승차감을 최상의 분위기에서 느낄 수 있는 만큼 적어도 승차감 때문에 랜드로버를 탔다 이렇게 차를 구입하신 분들은 적어도 후회는 안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현재 이 테스트카의 컬러 너무 좋은데요. 좋아요. 안 좋나요? 또한 이 프레임리스 미러를 달아넣어서 세련미를 갖췄고 처음에 이제 뭐 캐딜락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화질 좋은 카메라를 통해서 더 넓은 후방 시야를 빵빵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앞서 이제 설명이 나오긴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센터페이시아 상당히 고급스러워서 좋은데요. 자, 그런데 이 또 우리 제규어 랜드로버라고 했을 때 뭔가 또 이렇게 그냥 단점 지적 안 하고 넘어가면 좀 심심하잖아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사운드 시스템 메르디안 상당히 좋은 사운드를 들려주는 시스템 중에 하나죠. 하지만 여기 장착된 이보크에 장착된 이 사운드 시스템에 대해서는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메리디안 라디오 FM, AM 라디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고요? 블루투스가 연결이 안 돼. 한 번 됐습니다. 한 번 되고 그때 제가 이제 택했던 노래가 최근 그 알라딘의 OST였죠. 프린스 알리였는데 딱 한 번 그 곡을 재생하고 다음 노래로 넘어가고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자료 영상에도 나오고 있을 텐데 자, 그래서 뭐 연결 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웠어요. 다 디바이스를 지우고 자, 그 다음 다시 연결을 하려고 했더니 연결이 안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튼을 뭐 누를 수도 없죠.
상당히 이제 재미난 기능인데, 그래서 그냥 마음 편히 메리디안 FM, AM 라디오가 달려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블루투스가 그래도 뭐 사실은 이제 기능적으로는 있긴 있지만, 이 블루투스가 10.0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위 것들은 지원하지 않는다. 네, 저라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탈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메리디안 라디오 신선하잖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보크가 보여주는 주행 연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사실 이 사륜구동 시스템 그리고 차량 어떤 중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연비 자체가 매우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어떤 이 고급 SUV로서 다른 차들이 갖추지 못한 그런 것들을 갖춰 나가면서 장점을 발휘하는 만큼, 그래도 이 정도의 연비라면 실제 소비자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하시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그래도 하나 경쟁력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행할 때 상당히 조용한 편입니다. 뭐 타이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올라운드 플레이어 성격을 가진 타이어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행했을 때 한번 수치 보실까요? 이 정도의 수치라면 사실 대형 세단과 맞먹는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는데, 물론 가속 페달을 밟아서 RPM이 올라가고 디젤 특유의 엔진 소리가 들린다면 그거보다는 소음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크루징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상당한 정숙성을 보여주게 되는 만큼, 적어도 이 정숙성에 대해서는 고급차로 접근하는 그 랜드로버가 많은 것들을 신경을 쓰고자 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상당히 예쁜 그런 차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면 앞으로도 여심을 충분히 잡아나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정말 여행용으로는 뭐 상당히 좋은 그런 구성을 갖춘 SUV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자, 다만 이 가격적인 정책으로 봤을 때 어차피 제규어 랜드로버 이런 가격 받기 힘들거든요. 타사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할인을 자꾸 요구를 하게끔 만들지 말고, 애초에 좋은 가격을 통해서 제시를 해주고, 사실 가격이 낮다 보면, 자, 이거 우리 최상급 8천만 원이다, 헉, 근데 야, 이거 우리 최상급 7천이야, 그 밑에 모델에 따라서는 뭐 5천대 후반도 있고 6천도 있어, 이렇게 해주면 소비자분들께서도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다른 이런 애들을 살 바에는 야, 그래도 고급 브랜드 차가 낫지 않겠어? 야, 봤더니 실내도 좋은데 여보 어때? 이게 또 여성분들이 보면 상당하거든요.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가격 정책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정직한 그런 랜드로버로 돌아가 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정말 우리도, 자, 우리 잘못한 거 잘못했고 우리 뭔가 보여줄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제규어 랜드로버에게 필요한 건 적어도 가격의 정직성 정도만 있어도 좋지 않을까요? 네, 오늘 만난 랜드로버 올뉴 레인지로버 이보크. 네, 긴 이름만큼이나 상당히 많은 것들을 바꾸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차량의 자체 어떤 그런 가치로 본다면 상당히 충분하고, 다만 오늘 지적했던 몇 가지 중에서 인포테인먼트에 대한 부분은 상당한 불만족을 키웁니다. 사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질 수 있는데,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봐도 경영진들이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때문에 어쨌든 국내에서 이런 문제로 계속 클레임을 걸게 되면
이 제규 랜드로버 코리아 직원분들이 상당히 피곤했습니다. 때문에 제안을 드린다면, 자, 제규 랜드로버 코리아에서 한국 기업들 스마트폰 잘 만들죠. 최신 스마트폰을 이 경영진들에게 좀 지급을 해서, 자, 이런 것들이 블루투스야. 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 분명히 CEO 아직도 2G폰 쓰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그 현실적인 이런 세대에 맞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 잘하니까요, 협업해서 유도를 해주고, 그를 통해서 더 좋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받아와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걸 제외하고는 오늘 타는 동안 여러 가지 부분 상당히 좋았으니까요. 정말 예쁘긴 예뻐요. 특히 센터페시아 그래픽 같은 것들도 랜드로버답지 않은데, 오늘은 정말 예쁜, 그리고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잘 달려주는 그런 차였죠. 레인지로버 이보크를 만나봤습니다. 오늘 랜드로버 올뉴 레인지로버 이보크 편 잘 보셨나요?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이 이보크를 가장 잘 팔 것 같은 이 세일즈 스태프분의 성함, 과연 뭘까요? 정답은 이복구님인데요. 천안 지점에 근무하신다고 합니다. 혹시 방문하시면 아는 척 좀 해주시고요.